자, 페이지 132페이지 주체 파트. 오늘 못 온 학생들도 꽤 많은데 일단은 뒤로 나가 봅시다. 먼저 밀도라는 이름입니다. 보통 밀도는 density, D라는 기호를 많이 쓰는데요. 그죠? 밀도의 의미는 뭐예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얘기하죠. 부피 V에 대한 질량 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밀도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질량 단위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라든지 또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 이런 식으로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거 밀도 D를 쓰는 건요 고체의 밀도인데요. 우리는 지금 액체나 기체와 같은 흘러가는 유체를 다룹니다. 유체에서는 뭐예요? 밀도를 D 대신에 로라 불러주는데요. 로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체 얘기할 때는 밀도를 density D 말고 로로 쓸게요. 이해됐습니까? 유체가 나타내는 압력인데요. 압력은 기호로 P를 쓰고 있습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눌러주는 힘이죠. 즉 면적 A에 대해서 눌러준 힘 F를 쓰고 있습니다. 단위 어떻게 쓸까요? 예,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데 이걸 우리는 파스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체, 공기가 눌러주는 힘 있잖아요. 그지? 우리가 기압하는입니다. 1기압이라고 불러주는 이 놈은 1013 헥토파스칼. 헥토 의미가 뭐지? 헥토는 100을 뜻합니다. 10의 2승배 100을 뜻하죠. 10의 3승배 1000배를 킬로. 이해됐습니까? 10의 6승배 100만 배를 메가. 그래서 메가파스칼 이렇게 기가파스칼 이렇게 쓰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인데요. 순 기둥이 높이로서 760 밀리미터 Hg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죠. 그래서 공기 기둥이든지 물 기둥이든지 단위 면적에 공기 기둥 또는 물 기둥의 눌러주는 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깊이가 H라고 해봤습니다. 요 단위 면적 A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면적이 눌러주는 힘이잖아요. 압력은 단위 면적이 눌러주는 힘인데 힘은 어차피 이 유체의 무게가 되겠죠. M G로 쓸 수 있겠습니다. 질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량은 밀도와 부피의 곱이죠. 되겠습니까? 그럼 부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데요. 유체의 부피라는 것은 면적 곱하기 높이 H죠. 부피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이 부피가 면적과 높이 곱이니까 면적이 지워지면서 rho g 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꽤 중요한 공식이니까 기억해 놓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유체가 만약 물이었다면 물 기둥으로는 대략 10m의 물 기둥이 눌러주는 압력이 1기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심 30m 있다라고 한다면 물 기둥이 3기압 눌러주고 추가로 대기압이 1기압 눌러줘서 합이 4기압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의 132쪽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체에서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공식이 될 것 같습니다. 부력입니다. 뭐 우리가 경험상 많이 경험했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좀 많이 붕 뜨는 느낌이 납니다.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물이라는 유체가 나의 몸을 위로 뜨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부력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부력의 원리는 뭐 결국엔 깊이 차이에 대한 압력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로 이거는 유체의 밀도입니다. C는 당연히 지구 준비가 수죠. V는 유체의 잠긴 부피예요. 전체 부피 말고 유체의 잠긴 부피를 얘기합니다. 페이지에 134쪽 부력,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을 의하면서 나오는 놈이죠. 물이 가득 찬 수조에다가 돌멩이 하나 넣었습니다. 물이 흘러넘쳤는데 흘러넘친 물의 무게는 돌멩이에 걸리는 부력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자주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어떤 물체가 물 속에 이렇게 떠 있다 할게요. 확인됐습니까? 물 속에 떠 있습니다. 이 물체는 결국엔 알짜임이 0의 상태가 되겠죠. 밑으로 내리는 중력과 위로 올리는 F 부력이 서로 같은 크기로 힘의 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이 됐던 뭐 기름이 됐던 위에 떠 있는 물체는 부력과 중력이 뭐하다? 힘의 평형 관계예요. 부력이라는 것이 로, 유체의 밀도 로, 지구 중력 가속도 G, 잠긴 부피 V 합니다. V, 잠긴 부피 요만큼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전체 부피 말고 유체의 잠긴 부피만을 부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잠궈놨다. 억지로 내가 힘을 더 눌러서 더 많이 들어가게 했다 하면 부력 크기가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중력과 부력이 서로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결국 우리가 물체의 무게라고 불러주는 중력은 mg로 쓸 수 있을 텐데요. 질량m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면 역시 밀도로 이건 물체의 밀도죠. 물체의 밀도와 V, 물체 전체의 부피 그리고 G가 된 거죠. 그게 뭐하고 같대요? 부력과 같대요. 부력은 O, G, V 하는데 이건 잠긴 부피고 요로는 물체의 밀도가 아니라 유체의 밀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같다 되는 부분에서 어차피 중력 수치를 지워버리면 로 유체의 밀도에 대한 로 물체의 밀도 요거는 V 전체 물체의 밀도에 대한 그죠? V 잠긴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뭐 일단 근본적으로 빙산이라 하는 얼음 덩어리는 물속에 한 90% 정도는 가라앉아 있고 10% 정도가 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데요. 그래서 액체 물의 밀도와 물체 얼음의 밀도의 비는 물체 전체의 크기에 대한 물속에 잠긴 크기의 비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음의 밀도가 대략 0.9 정도 되니까 90%는
잠겨 있고 10%는 떠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스티로폼의密도가 0.1을 하자고요. 그리고 10%는 떠 있고 나머지 10%는 잠겨 있고 90%는 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문제에 적용해야 될 공식은 바로 구력 로지 V로 계산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34쪽입니다. 자, 공기 중에 어떤 물체를 매달았는데요. 용철적인 눈금이 10N으로 보이고 있대요.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라고? 10N이에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물을 채워놓고 반절을 잠기게 했어요. 이해됐습니까? 반절을 잠기게 했더니 9N을 보인대요. 왜 그럴까요? 10N의 물체의 무게가 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1N만큼의 부력이 더 받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이 물체를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혔습니다. 바닥면이 이 물체를 들어 올리게 하는 수직 항력. 얘는 몇 N 나올까요? 좀 전에 반절만 잠기겠더니 부력이 1N 걸렸다 했죠. 이해됐습니까? 전체 무게 10N 대비 1N의 부력이 걸렸습니다. 이 물체의 무게 10N이 바뀔 리는 없겠죠. 그럼 부력이 얼마 띄워줍니까 하면 좀 전에 반절 잠겼을 때 1N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잠기면 2N의 부력이 걸립니다. 그러면 바닥면이 떠받쳐야 될 수직 간격은 나머지 8N 이래 주면 되겠죠. 패턴 알겠습니까? 네,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페이지 134쪽이었습니다. 오늘 추가로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파스칼 원리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압력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방향으로만 작용됩니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압의 얘기를 공부해 봤을 겁니다. 이 대기압, 일기압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만 작용합니까? 하면 그렇지 않죠. 사방팔방 다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컵가득 없나? 옛날에 이런 실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뚜껑 열고요. 그지? 종이나 뭐 휴지 같은 거 이렇게 막아놓고 손 떼면 대기가 눌러주면서 물이 이거 눌러주는 압력에 비해서 대기가 눌러주는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종이가 안 떨어지는 그런 실험 말입니다. 유튜브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 뭐 아주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유체가 작용한 압력이라는 것은 사방팔방 모두 다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파스칼 원리 여기 유체가 가득 잠겨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요 면적 A1에 눌러주는 힘 F1. 그러면 여기 걸릴 압력이 P1이라는 것이 A1에 대한 F1을 걸릴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나중에 시간 보여줘요. 이쪽에서 눌러주는 힘 F2와 면적 A2에 대해서 마찬가지 걸리는 P2의 압력은 A2분의 F2가 걸리겠죠. 그래서 면적 좁은 곳에다가 내가 작은 힘만 주어도 그게 쑥 많이 내려가겠죠. 얘는 조금 올라가면서 큰 면적에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좋다 하더라도 언덕길에서 승용차가 내려가는 걸 내가 손으로 붙잡을 수는, 그래서 멈추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자동차 풋브레이크 한번 쓱 밟으면 이만큼 내려가면서 얘는 조금만 올라가는데요. 그 자동차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인데요. 그 디스크에 아주 약간 떨어져 있는데 압착하면서 큰 브레이크 저항력, 접지력을 나타낼 수 있겠죠. 마찰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135쪽에 파스칼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부력과 파스칼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돌림힘을 섞은 문제들에 대해서 몇몇 가지 풀어줄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풀면 되겠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1월 입시물리 때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입시물리 책에 이제 2013년부터 시작되는 모의고사 문제 보면 부력의 파스칼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돌림힘하고 접목된 문제 그런 것들 풀어제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는 먼저 풀어 놓으셔야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을 겁니다. 안 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남이 푸는 거 이미 풀어서 나도 설명해 볼래 하는 사람들의 논리밖에 안 돼요. 뭔지 알겠죠? 예, 파스칼 법칙까지 페이지 136쪽이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135쪽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뭐가? 안 돼요. 계속 설레네. 안 되는데. 아니 안 된다니까. 일단 조립하고 아까 무슨 왜? 아니 이거 된다. 된다. 야, 조립하고 나요. 아 진짜 진짜 이거. 이거 진짜 해봐야지. 근데 이거 근데. 정리 안 됐습니까? 정리 안 됐습니까? 페이지 145쪽입니다. 진짜. 창의력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체 길이가 8L이라고 합니다. 막대기인데요. 전체 길이가 8L이고 질량은 2M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주시면 4L 거리에 있겠죠. 여기에 L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 A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L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 B가 있습니다. A의 질량도 B의 질량도 M이었습니다. 여기부터 4L 떨어진 곳에 질량체 C가 2M짜리가 있네요. 문제 확인되어 있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요놈이 각각 서로 다른 밀도를 가진 유체에 반절씩 잠겨 있거든. 그래서 로1 대 로2의 비율이 몇 대 몇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문제 확인됐습니까? 돌림하고 적용되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 보다시피 A, M짜리, 막대기 2M짜리, C, 2M짜리, 그리고 B, M짜리 합이 6M짜리가 내리는데 안 내려가고 있어요. 떠받치는 힘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이쪽에 떠받치는 힘 F1, 이쪽에서 떠받치는 힘 F2가 있게 되는데 F1과 F2의 합은 6mg가 됩니다. 계속 얘기지만 G는 빼도 상관없겠죠. 나중에 G가 필요하면 그때 넣도록 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 돌리는 힘과 반시계 방향 돌리는 힘을 찾아봅시다. 시계 방향은 2m짜리가 내리는 힘이 있겠네요. 2m 길이는 3L 떨어졌겠고요. C가 이건 막대죠. C가 내리는 힘이 있겠습니다. 2m 곱하기 4L 거리에 있습니다. 그건 반시계 방향 돌리는 힘은 F2 곱하기 요만큼의 길이는 6L이죠. 이렇게 되고 있네요. 됐습니까?
결국 F2 크기가 얼마 나오죠? 2, 3, 6이고 2, 4, 8이면 14죠. 되겠습니까? F2는 6분의 14mg가 됩니다. 어차피 F1과 F2 합이 6mg였거든요. 이제 6분의 14 쓰면 이건 6분의 맞나? 10 그지?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물론 요걸 기준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됐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3 정도 하지 않아요? 20이 아니고 20. 14네? 10이야? 20이 아니에요. 그럼 F도 6분 13면 다시 산수계산이 왜 이리 어렵냐? 이, 3, 6ml 다시 해봅시다. 이쪽을 기준으로 하면 2ml죠. 3L 거리 그리고 2M 2L 거리 F2 F1 곱하기 6L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mg 내리는 걸 더 해야 되려나? 이게 얼마지? 14요? 12요? 그죠? mg가 내리는 것까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F1의 크기 이 점을 기준으로 B가 mg만큼 내리는 게 B가 mg만큼 내리는 게 6L 거리에서 내리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F2 곱하기 6L로 떠받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지? 14, 6 하면 20. 그지? F2가 6분의 20. 그렇다면 여기에 플러스 A가 내리는 게 mg로서 6L 내리는 게 F1이 떠받치는 6L 거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산수계산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입니까? 16 그지? F1이 16 6분의 mg 그렇게 해서 6mg만큼 걸린다. 맞죠? 되겠습니까? 아이 들었다 씨. 자, 지금까지 한 것만 정리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F1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F1이라는 게 이놈들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떠받치는 이게 부력이 되겠죠. 요거는 ρ1 GV가 되겠습니다. F2 역시 ρ2의 GV가 되는데 장기 부피가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장기 부피가 같으니까 힘의 비율이 F1, F2 부력의 크기가 6분의 16 대 6분의 20, 16 대 20이 됐던 것은 GV 값은 똑같을 때니까 ρ1 대 ρ2의 비율 역시 16 대 20이 나왔어야 해요 되겠다고요. 됐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시 물리책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돌림하고 불형하고 섞여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건 패스 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보실 때는 좀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풀어놓으셔야 수업 때 나와서 한번 또 발표도 해보고 그럴 수 있을 까 있죠. 정리해 주십시오. 자, 21번 문제 한번 볼게요. 페이지 15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다음은 물체 B가 올려진 물체 A가 밑면적 S인 원형 수조 안에 물이 떠서 평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B가 불로 떨어졌네요. 그러면 아마도 A는 좀 장기 부피가 작아지겠죠. 물의 밀도를 로우라 썼고요. B의 밀도는 2로를 쓰고 있습니다. 장기 깊이 H1과 H2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와 나의 물체 A의 작은 부력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까? 해요. A의 작은 부력은 가에서는 A의 무게, B의 무게 합한 게 부력으로 걸리고요. 반면 나에서는 A의 무게만 부력으로 걸리고 있죠. 같지는 못하죠. 나에서 물체 B에 부력을 미치는 것은 B의 부피에 해당하는 V의 전부가 되겠죠. 우리가 부력은 로지 V 잠긴 부피잖아요. H와 H2가 같겠습니까? 같을 리 없죠. H1이 좀 더 큰 될 수 있겠죠.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길이가 L인 막대 질량 스몰m짜리 추와 각각 질량 스몰m 라지인 물체 AB를 매달아 물체 B만이 물속에 잠기되어 있습니다 했네요. 그림 가에서는 막대기의 길이가 L이고요. 이쪽에 스몰m짜리 여기도 스몰m짜리 요게 추고 이놈이 A고 B가 있는데 B가 뭐래? 전부 잠겨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반면 그림 나에서는 이 실을 잘랐더니 A의 절반은 잠겨 있고 B는 완전히 잠겨 있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0.25배라고 하네요. 물의 밀도를 로라 했다면 A의 밀도는 0.25로를 쓰고 있습니다. A의 질량은 스몰m, B의 질량은 라잼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뭡니까 하면
물체 B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과 이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요 길이 x가 얼마입니까? 라는 겁니다. 문제 확인되었습니까? 일단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A의 무게와 B의 무게가 불에 걸리는 부력 AB 부력과 같은 상황이었겠지요. 이해됐습니까? A의 무게를 mg라고 했으니 A의 무게는 m이었고 B의 무게는 라지 mg가 되고 있습니다. A의 부피가 V, B의 부피가 V라고 한다면 B는 전체 부피가 잠겨 있고요. A는 절반의 부피만 잠겨 있습니다. 부력 로우 G 2분의 3V가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근데 A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질량이라는 게 밀도 곱하기 부피잖아요. 이해됐습니까? 0.25로라고 합니다. 물의 부력 대비 0.25배만 된다고 합니다. G는 여기 있고요. 부피는 V였습니다. M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라젠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로 프라임 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의 밀도를 로 프라임이라고 하자고요. 됐습니까? VV 지우고 G도 지울 수 있겠네요. 계산 결과 로 프라임이라는 것은 2분의 3 빼기 요게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5가 되겠네요. A보다 밀도가 5배 더 크고요. 물보다는 4분의 5배 더 큰 그런 놈이 되겠습니다. 5m의 질량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라젬은 5m으로서 1, 3번에 골랐고요. 그렇다면 얘가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부력이 얼마 걸립니까? 하네요. 얘가 밀도가 이게 4mg만큼 걸리겠죠. 5mg의 무게인데 물의 밀도가 얘 밀도의 4분의 5배 걸리잖아요. 그지? 그래서 부력은 4mg, 무게는 5mg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기는 mg의 무게만 걸리고 있다고 알짜로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이쪽은 2m이고 m이니까 2대 1이면 되겠고 x는 3분의 1의 거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문제 보죠. 그림과 같이 단면적이 5제곱센티미터의 플라스틱 관이 있고요. 길이가 0.8m의 짧은 관이 채워질 때까지 물을 채운 다음에 짧은 관을 막고 긴 관을 계속해서 물을 채웠습니다. 짧은 관의 마개가 10N 이상의 힘을 받으면 튀어나가는데요. 긴 관의 높이 h만큼 물을 채울 때 마개가 10N의 힘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의 높이는 얼마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요게 5제곱센티미터에 10N의 힘을 받으면 튀어나가는 압력이 된다고 합니다. 얘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은 5제곱센티미터당 10N 걸리는, 알겠습니까? 요게 압력이 됩니다. 물을 H만큼 채우니까 뚜껑이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이걸 기준으로 한
요건 똑같거든요. 되겠어요? 그래서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H 프라임 요 높이를 일단 먼저 구해볼게요. 요 높이에 해당하는 H 프라임에 해당하는 압력 P는 잘 알다시피 rho G H 이렇게 쓸 수 있죠. 알겠습니까? 물론 이 rho는 물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가 얼마 주어졌습니까 하면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G 중력가 수도는 10m per second 제곱이겠고요. H 프라임 미터가 되겠네요. 단위 환산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밀도의 단위로 세제곱미터에 킬로그램을 썼는데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질량과 가속도 F 이퀄 ma 때리면 요 뉴턴과 같아지게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2 뉴턴 퍼 제곱 센티미터 되는데 요게 뉴턴이에요. 뉴턴 삭제할 수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요 미터 하나 미터 지우면 미터 제곱 나옵니다. 결국엔 이쪽에서 뭐가 나와? 제곱미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지? 10의 4승 제곱 센티미터는 제곱미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곱 센티미터 없어지면서 분모도 제곱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분모도 미터의 제곱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따라서 10의 4승 곱하기 2면 여기가 10의 3승 곱하기 10 곱하기 H 프라임 나옵니다. 그러므로 H 프라임은 2m 될 수 있겠습니다. 물은 거는 요 놈이니까 요게 0.8m 더 있었거든요. 2.8m가 됩니다.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제곱미터 또는 세제곱미터 이런 단위와 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가 나왔을 때 단위 환산 잘 해달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램과 킬로그램 단위로 또 환산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7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처럼 두께가 6cm고요. 밀도가 800인 나무도막인데요. 유체가 1200짜리 유체 스몰 h만큼 잠겨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잠긴 깊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먼저 나오고 있네요. 앞에서 이런 거 했던 것 같습니다. 로 유체 밀도 분의 로 물체 밀도 떠 있는 상태라면은 그죠? V 전체 부피에 대한 V 잠긴 부피가 나온다라고요. 유체 밀도가 1200이라 했고요. 물체 밀도가 800이라 했습니다. 전체는 어차피 면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는 6분의 잠긴 깊이 H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H는 4cm 잠겨 있거든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과
부력이 서로 평행 관계에 있을 것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질문이 뭡니까 하면 손으로 눌러서 이걸 완전히 잠근 거래요. 완전히 잠겨요. 이해됐어요? 완전히 잠갔다면은 중력 크기는 바뀔 건 없지만 부력은 잠긴 부피가 4cm에서 6cm 되니까 1.5배 늘어나요. 이해됐어요? 완전히 잠갔다면 F 부력의 크기는 이 중력 mg보다 1.5배 더 큰 mg가 걸리겠습니다. 맞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손을 놓았더니 얼마의 가속도로 올라올까요? 하는 질문이죠. 1.5mg의 부력이 위쪽으로 중력이 mg로 아래쪽으로 결국에 R자이면 0.5mg만큼 될 테니까 0.5g의 가속도를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뭐 어릴 적에 뭐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아직 어린 애들인데 그 탱탱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수영장에서 꾹 밑에 눌렀다가 튕기는 거 해봤죠? 기억 있죠? 그런 거 안 놀았어요? 예. 그래서 물속에 잠갔을 때 부력을 갖게 하겠고 그 부력을 가지고 튀어 올라가서 뭐 공 튀기는 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27번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반지름이 0.1m이고요. 길이가 0.2m 되는 통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통나무를 여러 개 엮어서 20kg짜리 쇠굿을 3개를 떠올리게 하라 합니다. 몇 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뭐 결국엔 뗏목 만드는 거죠. 뗏목 만들 나무가 몇 개 있어야 60kg짜리 사람 하나를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물에 완전히 잠겼다면은 그지? 추가로 올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중력과 부력의 차이만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력이라는 것이 rho g v 잠긴 부피가 되겠고 중력은 그 물체의 질량 mg가 되겠죠. 이랬어요? 통나무의 밀도는 800이랬습니다. 질량 m은 rho 나무의 밀도와 부피 그리고 g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물의 밀도와 g 부피가 될 것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니까 물의 밀도가 1000이라고 했고요. 물의 밀도는 1000kg per 세제곱미터가 있죠. 그래서 요 둘의 차이는 통나무 한 개가 내리 올릴 수 있는 힘의 차이는 물의 부력 1000 빼기 통나무의 밀도죠. 물의 밀도가 1000이고 통나무의 밀도가 800이었습니다. 그리고 G가 있겠고요. 부피는 파이 0.1의 제곱에 0.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원통형이랬으니까 이게 원의 반지름이고 원의 길이가 이렇게 되고 있네요. 됐습니까? 나무의 밀도를 나무가 킬로그램 퍼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중력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부피는 세제곱미터 단위로 나오니까 그냥 세제곱미터 지우면서 뉴턴 단위로 나올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60kg에 대한 G가 나올 테니까 됐습니까? 그럼 G 없애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고요. G 날렸고요. 요거는 200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것이
n개 있으면 60kg짜리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나무 한 개가 내는 거고 그것이 n개의 나무 도막이 있었으면 그래서 몇 개의 나무 도막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틀리겠나? 요 0점 파이가 3이라 했고 요게 2가 더 있어야 되네요. 됐습니까? 요게 600이고요. 0.3 하면 0.6이죠. 맞아요? 50이라는 숫자가 n